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멋진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이주를 했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캠브리지 시내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와이프랑 같이 손잡고 집 주위를 좀 산책을 했는데요. 너무나 예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21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방송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주식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0.59, S&P 500이 플러스 0.48이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0.0099%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극심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별 소득이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성장주들 중에는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SI,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공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실버 게이츠가 마이너스 10.75% 보였고요.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8.02, 코인베이스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7.24, 인바이트 마이너스 5.33, 펠로톤 마이너스 5.33, 시리미티드 마이너스 4.99, 텔라독 마이너스 3.91, 소파이 마이너스 3.72, 파이버 마이너스 3.51,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3.38%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빠망을 보겠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 넷플릭스가 2.47%로 가장 좋지 않았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1, 테슬라 마이너스 1.63, 아마존 마이너스 0.75, 구글 마이너스 0.71, 마이크로소프트 0.19% 떨어졌습니다. 반면 애플은 0.38%, 메타 플랫폼즈도 0.54% 소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평소에 월요일 방송을 위해서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다 보면요. 주말 동안은 아무래도 종목에 관련된 소식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도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시장 향방에 관련된 그런 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번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미국이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월가의 전망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믿기로는 미국이 아마도 리세션을 2023년에 피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주말 동안 인베스터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고객들한테 리포트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뱅크인 골드만삭스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35%에 그친다라고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요, 어느 정도로 지금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냐면 평균치가 65%라고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한 60개 정도의 투자 기관에서 각 기관이 예측하고 있는 리세션의 확률을 표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90% 이상의 확률을 예상하고 있는 기관도 몇 개가 있는 것 같고요. 80% 이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치를 살펴보면 한 65%의 전문 기관에서 지금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입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말고도 지금 리세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긴 한데 굉장히 적은 수다,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행된 노트의 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022년 그리고 2023년 미국의 경제 성장도 역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2년을 보시면요. 리얼 GDP 그로스, 실질 GDP 성장률이 1.9%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1.8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을 보면요. 시장의 전망치는 0.4%에 불과한데 골드만삭스의 경제 성장 예측치는 1.0%입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지금 미국 경제가 1% 넘는 성장을 기록하면서 내년에 리세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골드만삭스의 예측대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신문 기사 그리고 또 CNBC 뉴스의 자막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지금까지 해낸 사람은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전문가죠. 이 마이크 윌슨의 전망은 지금 어떤지 업데이트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의 칩 US 에퀴티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바닥에 거의 다 가간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 더 오랫동안 어려움이 남아 있다. 따라서 바닥이 가까이 오긴 하는데요,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파이널 스테이지에 와 있다. 거진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오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어마켓의 마지막 단계가요, 아마도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어마켓이 마지막 단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한 1분기 정도의 바닥을 찍을 거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만 더 견디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들의 실적이 드디어 이 현실을 반영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까지도 이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베어마켓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한 6개월 정도의 베어마켓은 멀티플이 떨어지면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실적 장세에서는 이제 기업이 어닝의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면서 결국은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윌슨이 얘기하기를 S&P 500이요, 아마도 내년 첫 번째 분기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은요, 이 바닥이 아마 3,000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3,000 근처까지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현재 주가가 3,900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3,000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지금 주가에서도 거의 20-30% 가까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년 말쯤부터는 2023년에 대한 어닝 전망이 다시 향상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기업의 실적이 사실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기업 예상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모간 스탠리의 내년 주가 전망을 보시면요, 아마도 S&P 500이 3,000에서 3,300 정도를 찍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기는 내년의 1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이크 윌슨이 CNBC에 얘기하기를 아직도 주가가 3,000에서 3,3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어닝에 대한 예상치가 아직도 20% 정도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치가요, 지금 20% 정도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이 어닝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아마도 기업의 마진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내년 초까지는요, 기업의 어닝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기대에 못 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바닥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전망입니다. 자,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요, 계속해서 줍줍 기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일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또 비용 많이 줄이셔서 주식시장에 투여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요, 성장주 투자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론 바런의 CNBC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자막 영상으로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장기 투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론 바런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있거든요. 바론 파트너즈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 펀드가 현재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운용 자금이 무려 6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규모가 굉장히 커다란 펀드인데요. 지난 5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25.7%를 찍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은 뮤추얼 펀드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요, 그러면 과연 이 바론 파트너즈 펀드가 가지고 있는 탑 10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등 종목은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테슬라입니다.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진행한 것 같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의 52%를 테슬라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코스타고요. 코스타는 전체 투자 자금의 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리서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아치 캐피탈 그룹이고요. 보험회사죠. 5%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찰스 시압 5%, 팩트셋 리서치 5%, 하얏트 호텔이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덱스 레보레터리즈는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이덱스 레보레터리즈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헬스케어 기업인데 동물의 헬스케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일 리조트는 4%, 가트너가 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 있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는요, 투자를 진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마지막에 산 종목인데 2014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따라서 정말로 장기 투자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바론 파트너즈의 탑 10 종목을 가지고 수치적 분석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 10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투자 가치가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재미삼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먼저 레이팅을 보시면 SA 오토즈 스코어를 보시면요,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고요. 5점 만점에 4.5점을 획득한 베일 리조트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베일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 들어가 있는 그 리조트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2년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굉장히 수입이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찰스 시압이 4.0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고요. 하얏트 리조트도 좋습니다. 4.0, 가트너가 4.0, 그리고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 3.50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3.31로 보유 의견을 SA 오토즈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점수는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고요. 현재 ACGL, 아치 캐피탈 그룹이 4.33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코스타 그룹이고요. 자, 세 번째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 4.20, 찰스 시압이 3.94, 하얏트 호텔이 3.94를 받고 있고요. 가트너가 3.90, 테슬라가 3.85를 획득하면서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킹알파가 제공하고 있는 퀀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랭킹을 볼 텐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역시 베일 리조트입니다. 3.60, 그 뒤를 이어서 가트너가 3.47, 코스타가 3.46을 받고 있고요. 하얏트가 3.38, 찰스 시압이 3.37, 테슬라가 3.2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닝의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트너의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코스타 역시도 A를 받고 있습니다. 하얏트 A-, 테슬라의 전망치 역시 B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 밖에도 베일 리조트라든지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어닝의 업데이트 사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MTM, 즉 베일 리조트가 2.72%의 배당을 지급하면서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찰스 시압이 1.05%, 팩트셋 리서치가 0.78%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이고요. 자, 밸류에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레이시오 포워드로 보시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론 파트너즈의 펀드는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닝이 발생하는, 즉 흑자 기업을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PE 레이시오가 가장 낮은 종목은 ACGL이네요. 아치캐피탈이 14.35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포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입니다. 자, 찰스 시압이 20.35, 베일 리조트가 27배, FDS는 팩트셋이죠. 팩트셋 리서치가 29.6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IT는 가트너죠. 33배, 테슬라가 43.35배까지 PE 레이시오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그로스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던 종목은 하얏트
하고요. 192%라는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도모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44%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장이 좋은 기업은 테슬라고요. 59.8%, 55.0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베일 리조트가 32.2, 17.1%, 그리고 가트너가 16.2, 12.07, 팩트셋 리서치가 15.86, 12.29%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리디엄 커뮤니케이션이 12.8, 8.65%의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가장 좋은 종목, 넷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가장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찰스 시압이고요. 34.1%를 찍고 있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요. 자, 리턴 온 에퀴티도 14.38%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FDS, 팩트셋 리서치는 21.3%의 넷인컴 마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25.4%로 굉장히 높고요. 리턴 온 에퀴티 33.8%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이덱스 레버러터리가 20.05, 11.13, 그리고 리턴 온 에퀴티 같은 경우는 에퀴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8%나 되는 ROE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CSGP, 코스타 역시도 15.9, 17.23, 그리고 5.4%의 건강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인컴 마진이 14.95,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8.68이고요. 마지막으로 ROE는 32%를 넘어가는 굉장한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13F5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였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워렌 버핏은 좀처럼 성장주, 테크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13F5를 공개했는데 그 안에 TSMC라는 새로운 이름이 발견이 된 거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TSMC에 투자를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스웨이가 이번에 41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 자금을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 우리가 보통 ADR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 주식의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커다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버크셔 스웨이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버크셔 스웨이가 TSMC에 투자한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주식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단 하루 만에 10%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이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버크셔 스웨이의 포트폴리오에서 10번째로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돼 버렸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굵직굵직한 고객사가 많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커다란 고객사는 애플이겠죠. 애플의 칩을 제공하는, 반도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 독점적인 계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버크셔 스웨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기업의 연관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TSMC는요, 애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플라이어다, 그러니까 공급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반도체 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TSMC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은요, 최근 들어서 애플이 이제 M1 칩을 개발하고 M2라는 새로운 칩을 개발하면서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 두 기업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댄 아이브즈가 나옵니다. 반가운 이름이죠. 미주원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던 웨드부시의 시니어 에퀴티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요, 타이완 세미컨덕터에 베팅을 하는 것은 워렌 버핏이 기본적으로 애플의 생태계에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강력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이 TSMC에 투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는요, 애플의 생태계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역할, 그리고 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댄 아이브즈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심장이라는 것은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렁은 숨을 쉬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애플이라는 기업은 타이완 세미컨덕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타이완 세미컨덕터는요, 반도체를 제작하는데 이 반도체는 아이폰 그리고 맥 컴퓨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완 세미컨덕터는요,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의 25%를 애플에 기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 세미컨덕터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결국 애플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에 워렌 버핏이 커다란 자금을 TSMC에 투자했다는 것은요, 결국 애플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F 파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데이터로마닷컴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데이터로마닷컴의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큰손들이, 슈퍼 인베스터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슈퍼 인베스터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업 섹터는 어떠한 섹터인지 거기에 대한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슈퍼 인베스터들, 우리가 보통 큰손이라고 부르는 헤지펀드들은요, 가장 선호하는 산업 섹터가 바로 파이낸셜입니다. 금융주를 지금 24.3%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섹터는 테크놀로지 14.99%,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는 이제 임의소비재죠. 임의소비재가 10.71%,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크놀로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일반 테크놀로지가 15%, 그리고 IT 부분이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9.46, 헬스케어가 6.78, 그 뒤를 이어서 산업재 그리고 원자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분기 3개월 동안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인기 있었던 종목 역시 파이낸셜에 속해 있습니다. 자, 금융주 관련된 종목을 210개나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로 테크놀로지 관련된 종목을 204개 매수,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소비재가 158개, 그리고 헬스케어가 146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127개, 서비스 127개, 산업재가 116개, 마지막으로 머티리얼, 원자재 관련된 종목을 112개를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큰손들이 보기에는요, 이러한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약 2주 전에 전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타이틀 중에요. 보시면 차트 전문가가 테슬라 주가가 16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 차트 전문가가 전망한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미끄러 떨어지면서 이제 180달러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늘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이미 1.32%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177을 찍고 있는데요. 정말 차트 전문가의 말대로 165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질런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테슬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전달되고 있는데요. 리콜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규모는 3만 대 정도의 리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내용만 좀 살펴보시면 National Highway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줄여서 우리가 NHTSA라고 부르는 정부 기관이죠. 자, 여기서 발표하기를 29,348대의 테슬라를 리콜에 붙인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문제는 모델 X에 국한됐습니다. 따라서 모델 3, 모델 Y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에어백인데, 에어백이 작동될 때 이제 사람이 부상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리콜의 이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직까지 여기 관련해서 부상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over the yea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번 리콜을 해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over the yea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제가 리콜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쿨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몇만 대씩 리콜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에서 긍정적인 단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좀 그만 좀 떨어지고요. 이제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호재가 발생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테슬라 못지않게 기업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임직원들을 상대로 미팅을 개최했었는데 거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최근 들어서 롱텀 오퍼튜니티,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실현 가능한 그런 테크놀로지 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비즈니스 메시징 서비스가 지금 우리의 다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왓츠앱 그리고 메신저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메타 플랫폼즈는요, 최근 들어서 왓츠앱을 통해서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요, 그로서리 딜리버리, 즉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왓츠앱을 통해서 런칭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세일즈포스라는 굵직굵직한 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그들의 고객사가 커스터머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채팅 기능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최근까지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현존하는 비즈니스, 즉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은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너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실현 가능한 그런 테크놀로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채널, 즉 왓츠앱이라든지 이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는 갑자기 반전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요, 저커버그가 정말로 이 왓츠앱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에는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한 주도요, 좀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